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한 달 정도 전에 저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3천 갈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예언이 현실화된 거를 목격하게 됐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3천 포인트라는 게 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상장사의 북밸류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이퀄되는 수준이 3천 수준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그 나라의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라고 판정해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모인 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보다도 안 되는 나라,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오 의원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마저도 1.5배 이상 되는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다는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1.7배입니다. 대만이 2배가 넘고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1배 수준입니다. PBR.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0%가 오른다고 보면은 1.5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0포인트 잡고 1.5배면 4,500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5,000포인트가 영영 달성하지 못할 신기루 같은 지수는 아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험난한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는 데는 또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산업의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안목과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가버넌스, 주주 정책의 후진성의 그 격차만큼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현 정부에서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약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비전과 희망이 있다면 주가지수 5천 시대가 언젠가 뭐 희망하건대는 빠른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금융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이 되면은 소송이 남발되고 또 투기 자본에 의해서 회사가 휘둘리고 회사가 중요한 결정들을 유보하면서 경영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는요. 다른 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 혁신을 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또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미국을 선도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회사들의 여러분 소송이 남발돼서 또 투기 자본이 들어가서 그 회사들이 중요한 결정을 못하고 휘둘리고 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정상화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 회사들은 빨리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을 안 하거나 그런 바람이 없는 회사가 있다면 과감하게 주식시장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였는데 그 타인 자본을 다른 얘기로 하면 주주란 말이죠. 그렇죠. 주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선관의 의무를 안 하는 것을 경영의 혼란, 위기로 얘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증권시장 내에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공매도라는 게 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사는 걸 투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또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만약에 비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고 싶겠죠. 그런데 그 주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의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걸 우리가 공매도라고 합니다. 없이 빌려서 파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공매도 제도가 왜 선진국 말씀하신 것처럼 MSCI 선진국 지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매도 제도를 하느냐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단기적인 매수에 의해서 계속 주가의 본질적인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도의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공매도의 90%, 95%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빨리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그 기간을 가급적 축소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그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투자를 하게끔 돼 있는 환경을 탓하면서 한국 시장을 많이 떠나게 된 겁니다. 이제 공매도가 이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환원이 된 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매우 불안정한 그리고 불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이제 관련 금융 당국에서도 이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규정을 손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공매도가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잘 선순환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셔야 된다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환 대표님.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셔서 투자와 투기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좋은 주식에 대해서 하셔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정부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큰 변동성을 보일 때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경제 환경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이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빈부 간 그리고 세대 간, 지역 간의 엄청난 양극화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데 매우 장애를 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주식은 그냥 개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가 아니고요. 이 자금은 우리 산업으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국부로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설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이 주식시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주식 투자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주식 투자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학업, 그리고 직장인은 직업, 그리고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여러분들의 본진이고 투자는 그것과 병행해서 잘 컨트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